이제 알아가지고 아. 사실 살짝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일단 네. 뭐 그쵸. 샀으니까 예, 일단 옆에 모델 3랑 아이오닉 5랑 EV6 예, 이렇게 그 세 세 가지 가지를 고민하셨구나. 예, 고민했습니다. 모델 3도 네. 그런 게 또 있군요. 꿀 정보네. 네. 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서 뭐 좀 이제 다른 분들은 번거로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예. 23살이고 네. 서초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면, 등급, 선택 옵션. 예, 일단 이 차량은 22년식 네. 기아 EV6 롱레인지 후륜구동 버전이고 네. 등급은 어스 등급이고 음, 이제 옵션 중에서는 선루프랑 네. 그리고 그 컴포트라고 해서 이제 그 조수석 그 메모리 시트랑 전자동 시트 이제 그거 묶여 있는 패키지가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메리디안 사운드 네. 스피커 옵션 빠진 나머지는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유 기간이 혹시 신차로 뽑으신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4,000km 정도 뛴 이제 중고차를 민트급 중고차를 가져왔고 네. 그때 당시로 5천 한 250만 원에 네. 취득세 한 140만 원 정도 감면받아서 200만 원 정도 내고 총 한 5,500 정도 들여서 가져왔습니다.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소유 기간은 작년 8월에 구입해서 네. 이제 대략 이제 뭐 8개월 차. 8개월 차? 네. 4,000km 뛴 거? 네. 어. 지금 현재는 네. 이제 29,3만을 바라보고 있네요. 3만이요? 네. 그러면 차주님께서 거의 25,000km 탄 거네요. 8개월 그쵸. 동안.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이제 면허 처음 따고 네. 이제 소나타 2.0 DN8 2.0 음.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탔었고 네. 그 차량은 1년 약간 안 되게 한 10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네. 예, 이제 그거는 처분을 했고 이제 이 차를 바꾸신 예, 거구나. 전기차로 넘어갔습니다. 혹시 군대는 다녀오셨죠? 아, 예,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고. 오. 자, 그렇다면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죠. 소나타를 타시다가 갑자기 EV6를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아, 네네. 한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소나타 2.0 이제 그게 자연흡기 모델이었는데 이제 시내에서 아무래도 좀 출력도 많이 답답하고 이제 연비도 많이 안 나오고 이제 뭐 자동차세나 뭐 이제 유류비 뭐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이제 뭐 지출 좀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기차가 뭐 이제 저는 집밥도 있고 이제 뭐 강남 서초 쪽에는 충전 인프라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주변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조사를 대충 한 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사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EV6 말고도 여러 차종 많았을 거잖아요. 아, 네네. 네. 뭐 고민하던 차종은 어떤 거 있으셨어요? 일단 현재 그러니까 제가 작년 8월 당시로는 이제 네. 신차 계약을 하면은 아직 출고 대기가 좀 있고 좀 이제 차를 바로 좀 뽑고 싶은 마음에 사실 중고로 알아봤었고 이제 예산이
한 5,500만 원 네. 이하 정도에서 보니까 모델 3도 이제 롱레인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제 모델 3는 이제 요 차종보다는 한 500만 원 가량 더 비쌌고 이제 아이오닉 5도 당연히 이제 뭐 경쟁 차종이고 하니까 뭐 비교를 했었는데 제일 큰 부분은 이제 디자인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그 각진 디자인이 좀 싫어서 이제 요게 쿠페형 해치백 요 라인이 이제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네, EV6 구매하게 되었고 모델 3랑 아이오닉 5랑 EV6 네, 이렇게 그 세 가지 가지를 고민하셨구나. 고민했습니다. 모델 3도 고민하셨구나. 근데 500만 원이 비싸서. 예, 만약에 금액이 똑같았으면 모델 3로 갔나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서울 부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가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아서 원래는 근데 500만 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EV6 정도로 그냥 결정을 해야겠다. 이제 그거랑 뭐 보험 이제 차량가액 잡히는 게 어찌됐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보험료도 좀 많이 비쌌었고 테슬라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전기차 입문은 이제 국산차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EV6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또 구매했을 당시에 4륜도 있었을 것이고 2륜도 있었을 것인데 일단 2륜으로 하셨거든요. 네네. 네, 뭐 2륜으로 하신 이유는 어떤 거죠?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 한 30km 정도 차이 난다고 이제 뭐 카페나 이제 뭐 EV6 타시는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로는 제가 아무래도 고속도로를 충전 없이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고 싶었어 가지고 일단 이제 동급 이제 같은 모델에서 가장 주행 거리가 긴 버전이 이제 후륜구동이었고 이제 그래서 휠도 이제 19인치 휠을 넣었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등급인데 뭐 어스로 하셨거든요. 그 네네. 위에 그 단계가 아마 GT 라인 같아요. 그렇죠. 예. GT 라인 어스로 하신 거는 어떤 거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문제가 또 컸어요. 예산, 이제 예산. 그때는 사실 이제 EV6 자체가 이 중고 시장에 많이 풀리지도 않았었고 그치. 이제 뭐 또 전국 이전이 가능한 차량이었었어야 돼가지고 그냥 뭐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이랑 이제 뭐 어스로 하신 거구나. 제일 맞는 모델이 요거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자, 그렇다면은 차량 금액은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제는 현금 일시불 완납. 현금 일시불? 예. 와, 젊은 나이에 예. 열심히 사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보험도 살짝 받았습니다. 도움도 살짝 네. 받았고. 자, 보험료죠? 네. 보험료는 얼마 내고 계신지? 일단 요게 뭐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뭐 화재나 이 배터리 관련해서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조금 아직까지 데이터가 쌓인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젊은 나이랑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좀 사실 많이 비싸게 나왔었고 대부분 보험사는 사실 자차까지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절이 났었고 이제 지금 현재는 현대해상에서 280만 원 정도 주고 자차 다 넣으셨어요? 자차 빼고 280. 자차 빼고 280? 아니, 부모님 밑으로 해서 들어가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독으로 하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단독으로 하면? 그래서 자차 빼셨구나. 그것도 승인이 나는 보험사가 한 군데밖에 없었고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자, 전기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 일단은 집밥은 있다. 네네. 그렇죠. 혹시 회사 다니세요? 아니요. 지금 그냥 뭐 학생. 그러면 그냥 집밥만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네. 1회 충전 소요 시간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게 이제 배터리 용량이 77.4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집밥 완속 충전기 기준으로 이제 시간당 7kW 정도가 나오니까 좀 계산해 보면 이제 11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11시간 정도. 이제 급할 때는 이제 급속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급속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급할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이제 이피트라고 해서 이제 현대 기아에서 이제 아이오닉 5 EV6, 뭐 아이오닉 6 이제 요 전기차들 이제 요 배터리에 가장 적합한 이제 가장 빠른 그 충전 속도가 나오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거기가 이제 350kW까지 나온다고는 하는데 저는 거기서 한 280 여름철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면 한 18분 80%까지 충전하는데 한 18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주님도 저기 배터리 제한 걸어놨죠? 아니, 저는 이제 100%까지 다 해놓고 100%까지 다 해놓으시고 타고 계신다. 이래 충전 비용이죠. 완속과 급속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완속은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회원 카드 있을 시에 이제 킬로와트당 154원. 그러니까 대충 77kW 계산하면은 뭐 10,000원 조금 넘게 나오고요. 100%까지 채우는데. 예, 그러고 급속은요? 급속은 뭐 이것도 이제 뭐 충전 사업소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충 347원이 보통 환경부 표준 가격이고 네. 이제 뭐 그거로 계산하면 한 17,000원? 17,000원? 그러면 이제 차주님은 보통 100% 충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가 몇 정도 나오나요? 요거가 이제 사실은 기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인데 겨울철에는 300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짧다. 예, 네. 이제 여름철에 이제 사실 제가 한여름에는 운영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근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500km 정도 나오고 이야 500이나 상당히 예. 극과 극이네. 예, 이제 전비운전 사실 시내만 하면은 뭐 찍힌 거는 700km 때도 봤었고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700을 이제 다 썰려면 결국은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한 500에서 550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겨울에 너무 짧은데 300km 100% 예. 기준으로 엄청 그러니까 완전 영하일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영하 한 10도 기준으로. 영하 10도 예. 기준으로. 야 왜냐면 봐보세요. 이게 20km는 냅둬야 되잖아요. 일단 비상용으로. 아, 그쵸, 예. 그러면은 300km 기준으로 있을 때 20km 뺀다고 20% 빼면은 240km 탄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무튼 네. 자, 전비죠. 전비는 한 몇 정도 나오나요, 차주님? 전비는 이제 시내 주행 이제 제가 아이페달 모드를 쓰는데 이제 요 회생 제동을 최대한 극대화했을 때 대충 한 시내에서 7에서 8 정도가 제일 자주 찍히는 전비고 고속도로에서는 보통 5.5에서 6 정도 나온다고 오히려 보시면 더 고속도로가 예. 전비가 좀 안 좋네요. 예. 그쵸? 예. 근데 요게 이제 다른 전기차들 대비해서 그래도 꽤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이제 다른 뭐 i4라든지 뭐 이제 다른 이제 외제 전기차들 보면 대충 3.5에서 4 정도 잡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사실은 주행거리에 대한 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요 이상으로 현재로서 가려면 뭐 EQS나 이제 배터리 큰 거 말고는 없는데 그런 건 이제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고 예, 가성비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차량 용도는 뭐 통학용. 예, 뭐 그렇죠. 저 한 달 유지비인데 거진 한 달에 거진 몇천 킬로 타는 거죠, 차주님께서? 25,000. 이게 너무 불규칙적이긴 한데 네, 평균적으로 보면요. 평균적으로 한 4,000km 정도는 타는 것 한 같아요. 달에? 예. 와, 내연기관이었으면 끝장났을 텐데, 그쵸? 네, 그쵸. 야, 그럼 한 달에 전기 충전비로만 보통 한 8번 충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예. 8번, 10번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 왔다 갔다 정도. 하는데 이제 와, 또 네. 뭐 어플 이제 각종 이제 충전 사업소 어플 쓰다 보면 이제 적립되는 크레딧이랑 뭐 이런 거 계산하면은 대충 한 20% 정도는 이제 캐시백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캐시백으로도? 예. 그런 게 또 있군요. 꿀 정보네. 네. 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서 뭐 좀 이제 다른 분들은 번거로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웬만한 충전 사업소에 다 가입을 해서 이제 뭐 나오는 것마다 이제 새로 가입을 해서 받으면은 이제 일단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다 구비를 해 놓으면 조금 이제 주행거리 배터리 많이 부족해도 좀 덜 후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거 새로 가입했을 때 주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이제 다 가입을 웬만한 한 10개 사업소는 다 가입을 해놨습니다. 가입을 해놨다. 카드를 들고 다니고. 꿀 정보입니다.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이죠, 사주님.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떻습니까? 외관 디자인 사실 이제 뭐 저같이 20대 좀 젊은 층한테는 아무래도 아이오닉 5보다는 좀 쿠페형의 이제 해치백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아의 상징적인 디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스포티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 위에 좀 더 멋있는 GT가 또 있잖아요. 이제 GT는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예산이 가장 큰 이제 그렇죠. 저한테, 예산이 크긴 하지만 GT가 이제 요거를 출고할 당시에는 GT가 아직 뭐 출시도 안 했을 때였고 그쵸. GT 라인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많이 심사숙고를 하고 고른 게 아니라 좀 충동적으로 사가지고 사실 GT 라인이 있는 것도 제가 출고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트림이 있다고 이제 알아가지고 아. 사실 살짝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 일단 네. 뭐 그쵸. 샀으니까 예 일단 옆에 GT나 GT 라인 지나간다. 일단 디자인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아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잖아요. 네. 지나간다면 그래도 내 차 디자인 더 좋아. 그런 거 좀 있나요? 아 사실 뭐 없네요. GT 라인은 제가 봐서도 디자인이 비교가 안 된다고 비교가 안 생각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떻습니까? 실내는 사실 저는 굉장히 뭐 GT 라인이랑 딱 차이점이 이제 요 시트 색깔인데 네. GT 라인은 이제 그 살짝 스포티한 스웨이드 재질의 검은색, 흰색 스티치 좀 들어간 그런 이제 시트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안에만 보면은 요 베이지랑 이제 요 그레이 색상 투톤 핸들이나 뭐 요 색깔은 굉장히 제가 선택을 잘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안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계기판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뭐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 5는 조금 더 요 부분도 각져 있는데 뭐 이렇게 유선형으로 라인이 예쁘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중고로 딱 사고 나서 이제 시승도 못 하시고 사신 거잖아요. 아, 네. 못 타고 이제 딱 차를 탔을 때, 야,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 이제 첫 주행감은 사실 이제 워낙 이제 뭐 소나타 2.0 자연흡기가 많이 답답한 차량이기도 했었고 이제 전기차 특유의 이제 바로 이제 악셀에 발을 놓는 순간 이제 바로 터져 나오는 이제 토크랑 출력에 사실 저는 많이 이제 좀 시원시원했고 사실 출력 부분에 전혀 답답함은 없었는데 이제 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가 일정 속도를 도달하면은 이제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이제 출력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현저히 떨어지면서 속도가 이제 더 이상 느끼시는구나. 네, 그게 뭐 굳이 답답하다고 하면 조금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고속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 그거는 제가 이제 가속 질문할 때 좀 제 차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뽑기운이 있나요? EV6 이 차가? 아, 사실은 이게 히터 결국 이제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 고질병인데 이게 이제 히터가 겨울철에 작동을 처음에 잘 안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센터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뽑기운이라기보다는 요 EV6 자체에 좀 고질병인 것 같고 히터가 작동이 잘 안 돼요? 네, 히터가 이제 켜지긴 하지만 이제 따뜻한 바람이 잘 안 나오고 어떻게 겨울에요? 한겨울 너무 추울 거 아니에요? 네, 요게 또 전기차가 이제 엔진열이 없다 보니까 사실 고속 주행 많이 하다 보면 요즘 이제 발 밑으로도 차가운 공기가 많이 유입이 돼서 발이 많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선으로 최대한 뭐 버티고 겨울엔 웬만하면 차를 안 타는 이제 방향으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요거는 뭐 이제 타이칸 뭐 모트라인 윤석로 대표 타이칸 영상만 봐도 이게 또 EV6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기차 전체적으로 다 문제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거 서비스 센터 가도 못 고치는 건가요? 뭐 이제 기아 직원들 말로는 이제 요게 뭐 좀 더 개선이 되고 이제 본인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뭐 만졌다고 하는데 사실 겨울에는 저는 그냥 뭐 겨울 한동안 계속 추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타고 다니고. 약한 거예요? 아예 안 나와요? 그냥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너무 약하다. 그게 이제 열이 어느 정도 도달했을 쯤에는 속도가 붙어서 이제 또 다시 추워지고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시내에서는 그래도 속도가 이게 아무래도 바람 유입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뭐 시내에서는 사실 3, 40km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 바람이 유입되는 게 없기 때문에 히터 열이 충분히 올라오면은 뭐 사실 그렇게 뭐 추운 정도는 아닌데 저는 이제 겨울에 고속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동승자들도 똑같이 느꼈고요. 같이 이제 이걸 껴입고 타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핫팩 제가 같은 좀 거 미안해지더라고요. 네. 자, 튜닝한 거는 딱히 없죠? 튜닝은 뭐 없습니다. 자, 이 차 시트는 좀 어떤가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시트는 사실 제가 초반에는 굉장히 뭐 착자감도 괜찮고 뭐 시트 사실 이건 뭐 서스펜션 때문에 좀 더 편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초반에는 사실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 또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허리가 살짝 아프긴 하더라고요. 허리가? 서스펜션 문제죠? 시트는요? 서스펜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시트 포지션에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시트 포지션이? 뭐가 좀 잘 못 잡나, 이게?
뭔가 시트가 약간 예, 이게 제가 뭐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체감적으로 그냥 조금 주행을 오래 하면 항상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제가 뭐 허리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뭐 또 S클래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제 그 차에 제가 뭐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예,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가 하중에 있다 보니까 사실 서스펜션이라기보다도 그렇지, 이제 무게 배분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차가 좀 안정적이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시트를 보면은 확실히 이제 요게 현대기아 뭐 차종 제네시스 불포함한 현대기아의 좀 시트에 아무래도 한계를 좀 느끼지 않나. 예, 소나타보다는 확실히 편하긴 해요. 소나타보다는. 예. 자,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가요? 시트 포지션은 뭐 이게 이제 CUV라고 해서 SUV도 아니고 해치백도 아니고 이제 그 가운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저는 조금 낮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시트를 많이 올려 타는 편이라 다른 차들도 그래서 지금 최대한 올려 타서 이제 루프라인에 머리가 좀 걸리긴 하는데 타고 내릴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조절을 안 해놓으면 많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키하고 몸무게가 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174에 한 73, 4kg인데 예.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차주님 보시기에는. 제가 봐서 한 77, 8 넘어가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77, 8 예. 넘어가면 좀 불편할 수도 예. 있을 것 같다. 사실 공간감은 여유로워서 사실 뭐 몸무게보다도 이제 키가 좀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100% 이제 여기에 아마 머리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핸들의 그립감이죠. 핸들의 그립감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핸들 그립감은 네. 뭐 딱히 뭐 별점은 없는 것 같고 네. 뭐 아주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사실 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의 무게감? 핸들의 무게감은 딱 적당해요. 그냥 요 적당하다. 예. 이것도 설정 가능한가요? 여기 설정에서? 없죠? 아마 뭐 스포츠 모드 놓으면 스티어링이 좀 바뀐다고는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항상 에코 모드로 다녀서 이제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반경인데 뉴턴했을 때라든지 주차했을 때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여기 이제 전기차들이 또 이제 좀 고질적인 문제인데 여기 회전 반경이 생각보다 커서 유턴은 웬만하면 왕복 3차선이어도 좀 어렵다. 한 번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네, 뭐 주차도 마찬가지로 이게 차량이 이제 생각보다 정확한 전장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생각보다 차가 길어서 이제 좁은 주차장에서는 살짝 앞뒤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이제 그렇구나. 네. 좀 불편함 느끼세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뭐 제가 불편함을 느끼진 않고 다만 이제 뭐 리어 엑셀이나 뭐 사실 이 급에서 바랄 만한 옵션은 아니지만 아니면 이제 전기차가 회전 반경이 다 크다고 하는데 거기 개선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은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버튼이 정위치에 있다, 아니면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거 창문 내리는 스위치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이건 정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정위치 다 네. 있고 다 원터치인가요? 뒷자리까지? 아니 앞자리만 원터치라고 앞자리만. 네. 그렇다 뭐 불편하지는 않으시죠? 네네네. 자, 그 다음에 핸들로 넘어가 볼게요. 좌측이 반절 주행, 우측이 통화와 음량 버튼인 것 같은데 네네. 이건 다 괜찮나요? 네네. 드라이브 모드도 밑에 있네요. 핸들 쪽에. 네네. 괜찮은 것 같은데 불편한 건 딱히 없죠. 예, 없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뒤에 있긴 한데 요거는 사실 회전 제동이죠. 네네. 사진님은 이제 보통 아이페달. 아이페달,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을 네네. 하시는 거죠. 네네. 이게 설정이 아마 4단계까지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원페달 드라이빙. 자, 그 다음에 깜빡이는 와이퍼 특이사항 없고요. 네네. 계기판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100% 풀 디스플레이인데요. 네네. 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제 제가 좀 핸들을 사실 많이 내려놓고 타긴 하는데 계기판이 사실 조금 가리기는 하는데 요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EV6 계기판에 대한 요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계기판 위치가 조금 아쉬운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것 같고 좀 더 위로 올랐으면 좋겠다는 네. 거죠? 근데 뭐 내비게이션은 사실 뭐 워낙 뭐 국산 인포테인먼트 워낙 깔 게 없고 지도도 맵도 이제 뭐 전 사실 카플레이를 예전에 소나타 때는 많이 썼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조금 더 업데이트를 거듭하면서 더 좋아진 건지 예, 뭐 여기에서 이제 전화번호 나오고 가는 뭐 식당 영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연동돼서 되는 건 사실 너무 편합니다. 예. HUD
요건 HD는 아까 하이테크 거기에 묶여서 빠져 있습니다. 아, 빠져 네. 있고. 자, 비상 깜빡이 위치는 어떤가요? 휴대폰에 가려져 있는데 괜찮나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기어 변속 하다가 바로 할 수 있는 있고. 위치에 있어서. 네.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공조기 쪽인데, 야, 이게 온도 빼고는 다 터치거든요. 실제로 써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사실 요게 터치긴 한데 네. 이제 뭐 어디에 세팅이나 메뉴에 들어가서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시로 오디오랑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실 요거는 크게 그냥 불편하네. 버튼이 아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 이제 뭐 위치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전혀 편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통풍 엉따 버튼 핸따가 여기 밑에 있는데, 네네네. 이거는 좀 어떠신가요? 요건 사실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수석에 탄 사람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예, 뭐 아주 시인성도 좋고 사실 있는 위치도 이해가 되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서 이거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통풍 누르다가 자꾸 저 공조기 쪽이 자꾸 눌린다라고 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 조수석에서 가끔 이제 통풍을 이제 공조기를 만질 때 여기가 살짝 아, 건드리는 공조기 만질 때구나. 예. 차주님은 그런 거 혹시 없어요? 제 위치에서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조수석에 예, 있는 근데 분이 조수석에서 항상 요 차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동승자가 타면 여기 누를 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건드리더라고요. 가뜩이나 추워 죽겠는데 네. 한겨울에 통풍까지 켜지면 네.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밑에 기어보고 돌리는 건데 어떠신지. 스타트 버튼도 여기 있네. 네, 괜찮은가요? 스타트 버튼 여기 있고 이거 사실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네. 기어보 저것도 괜찮나요? 네, 원래 이제 전에 타던 DN8이 이제 팰리세이드랑 똑같이 이제 버튼식이었는데 뭐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사실 위치가 그냥 안 보고 하기에 버튼식 오히려 그래도 위치를 어느 정도 손가락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 네, 그냥 바로 그냥 직접. 네, 요거는 뭐 바로바로 좋아요. 그다음에 수납 공간인데 이런 컵홀더라든지 밑에 수납 공간, 양쪽 뭐 이런 거 문짝 수납 공간 막상 타보시니까 불편함을 좀 느끼시는지. 수납 공간은 사실 뭐 제가 막 물건을 많이 두진 않아서 네. 이것도 앞뒤로 다 움직이나요? 아니요, 요거는 아이오닉 5랑 다르게 고정이에요? 네, 고정식입니다. 좀 움직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가끔 좁은 공간 주차했을 때 이제 아이오닉 5는 이렇게 밀어서 내릴 수 있었는데 옆 이제 조수석으로 요거는 이제 그거는 안 되고 넘기에는 너무 좁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수납 공간도 딱히 불편함 없다.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아까 물론 허리 아프다, 그러니까 배터리 때문에 약간 혼란, 좋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뭐라고 전개를 하면 될까요? 일단 방지턱 넘는 느낌은 생각보다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이제 고속으로 갔을 때도 뭐 생각보다 이렇게 뭐 이게 서스펜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배터리가 하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다운포스가 좀 생기면서 고속 안정성은 사실 뭐 동급 대비 저는 거의 압도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한쪽 타이어나 한쪽 바퀴가 이제 요철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차가 이제 불규칙적으로 뒤뚱뒤뚱 할 때는 이제 요게 제가 아이페달로 놓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회생제동이 이제 맥스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한쪽 포트홀이나 이런 맨홀을 만나면 이게 차가 회생제동을 어떻게 이제 전기를 다시 빨아들여야 될지를 헷갈리면서 더더덕 하면서 풀리면서 조금 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세팅이 좀 더 좋았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살짝 충격이 조금씩 있는데 뭐 대부분의 이제 잘 깔린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는 방지턱이나 이런 데는 운행하는데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뒷자리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네네. 뒷자리 승차감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뒷자리는 뭐 제가 사실 그 친구들이 딱히 승차감에 대해서 막 뭐 이렇게 평가를 하진 않았는데 뭐 다 좋다고 주변에서 사실 뭐 제 주변에 대부분 이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아서 그냥 이제 정숙하고 잘 나가고 하니까 사실 승차감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하다라는 말은 없었던 거 보면 뭐 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자, 이것도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더 단단해지나요? 서스펜션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주행지가 가속력이죠. 가속력, 일단은 이 차량에 대해서 가속력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초반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약간 이제 속도가 좀 더딘 것 같다, 고속도로에서.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혹시 그래도 일단 지금으로서는 좀 뭐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차주님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하자면. 가속력에 관해서요. 네.
일단 시내 주행을 하는 데는 정말 문제가 없고요.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사실은 뭐 웬만한 구간 단속이나 이제 이제 규정 속도를 사실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끔 이제 뭐 추월을 고속도로 안에서 이제 추월을 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는 생각보다 이제 저속에서의 이제 가속감에 비해서는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움인데 사실 요거는 뭐 EV6만의 단점이 아니라 전기차의 단점이니까. 네, 단점이니까. 그러면 일단 차주님 그 이 차를 타시고 일단은 한 속도 한 몇부터 좀 더딘 것 같다라고 느낌이 될까요? 일단 이제 뭐 제로백 안에서 기준으로는 한 80부터 좀 더디고요. 느끼기로는. 네, 그리고 이제 100 이상 영역에서는 한 140에서 50부터 이제 사실상 좀 모터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고. 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딱 191 찍어봤습니다. 191. 네. 속도가 몇부터는 괜찮은데 몇부터는 좀 불안감을 느꼈다. 한 170부터 사실 차가 좀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또 게이지. 브레이크 성능이 그닥 좋지 않다 보니까. 브레이크요? 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속도도 이제 한 140, 150부터 약간 좀 모터가 좀 힘들어한다. 네. 하지만 한번 참고 한번 밟아봤다. 네. 하지만 170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네네. 안정감에 있어서.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의 제동력은 좀 많이 밀린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네. 거의 원페달만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있지만 밀린다. 네,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뭐 정체 구간을 만난다든지 뭐 갑작스럽게 이제 앞으로 끼어들기나 한 차를 봤을 때 이제 이게 가속력 대비 이제 기대하는 제동력이 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초반엔 좀 많이 놀랬습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회생제동, 아무래도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일단 평소에 이렇게 달궈져 있거나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가 제동을 할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밀려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제동을 하고 다시 재가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 설령 나오더라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좀 나눠서 제동을 하는 편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코너링이죠. 이 차의 코너링.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코너링은 이제 아무래도 무게가 제일 큰 몫을 하는 것 같고, 사실 많이 좀 불안하긴 해요. 이제 정말요? 뒤에가 좀 많이 무겁고, 이제 요게 타이어의 그립도 이제 요게 제가 알기로 금호의 크루젠, 뭐 제가 정확한 등급은 모르는데 순정 타이어가 이제 생각보다 그립력이 많이 안 좋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다 보니까 이제 뭐 무게랑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후륜이다 보니까 이제 그립을 겨울철에는 잃을 때가 많아서 코너는 진짜 정말 살살 접근하고 최대한 이제 뭐 뒤가 미끄러지거나 털리지 않도록 네,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코너는 제가 끝까지 몰아붙인 적 시도해본 적도 없습니다. 위험해서. 네. 맞다. 이거 회생제동 걸리면 승차감이 있어서 당연히 좋지 못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딱히 컴플레인 받아본 적은 없죠. 원체 에코 모드로 천천히 다녀서 그런 거겠죠? 예, 근데 뭐 고속도로에서 이제 가끔 그렇게 이제 좀 고속주행 하다가 뭐 갑자기 정체 구간 만나서 이제 내리막길에서 페달을 떼면은 이제 확 뭐 이렇게 좀 노즈 다이브 되면서 이제 제동이 되고 이제 그 과정이 살짝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질감이 들었는데 처음에 동승한 사람들은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뭐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고. 자, 모드별 변화인데 이 모드가 에코랑 또 뭐뭐 있어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네네. 네, 내연기관 타시다가 조용한 거 타시니까 좀 어떠세요? 사실 뭐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리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요 전기차 특유의 모터 소리가 저는 뭐 크게 불만은 없고요. 이제 다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골목이 또 많다 보니까 이제 골목에서 주행을 할 때 나름 뭐 법적으로 이제 배터리랑 모터 소리를 조금 인위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스피커로 내서 이제 주변 보행자들한테 알린다고는 하는데 사실 너무 조용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비켜준다든지 차가 거기에 있는지를
좀 인지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병적을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골목에서. 그쵸. 그래서 보통은 창문 열고 노래를 좀 틀고 다니고 그래서 뭐 테슬라는 이제 아예 이렇게 바깥 스피커로 송출하는 기능까지 있을 정도로 여기 이제 아직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예, 뭐 인지도도 많이 없고 골목에서 또 이어폰 끼거나 뭐 다른 거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도로의 상황에 집중을 안 하시다 보면 사실 안 들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저도 밖에서 들어보니까 예,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스피커인데 일단은 메리디안이 빠졌어요. 아, 네네. 기본 스피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사실 이제 전에 타던 소나타 인스퍼레이션이 이제 보스 스피커가 들어갔었는데 네. 이제 베이스를 조금 많이 키워서 들으면 조금 이제 불필요한 진동과 떨림이 좀 있는데 사실 그 외에는 뭐 순정치고는 저는 만족할 만한 음질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뭐 크게 뭐 불만을 가져본 적은 그건 없습니다. 자, 뒷자리 실내 사이즈 한번 좀 여쭤볼게요.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어떠신가요? 헤드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루프라인이 좀 낮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는데 사실 레그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또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앞으로 당겨서 운전하는 타입이긴 한데 뭐 저는 이게 이제 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제 뒷자리는 그러다 보니까 더 레그룸이 늘어나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무래도 미션이 지나가는 내연기관에서 이제 툭 튀어나온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성인 남성 3명이 충분히 앉아도 서울 부산도 그렇게 5명 태워서 가봤고 예, 충분히 등받이 각도도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네, 또 이제 요게 각도 조절이 돼서 그래요? 일정 부분에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근데 뒷자리는 키가 한 몇 정도 되면 좀 머리가 닿을까요? 저는 제가 한 78까지는 태워봤는데 그때 뭐 전혀 머리가 닿을 것 같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한 뭐 80 정도? 80 정도? 예, 가고 마지노선이 아닐까. 자, 2열 폴딩도 되죠? 예, 2열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는 사실 제가 뭐 골프백이나 캐리어를 실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킥보드 싣고 뭐 한강이나 이렇게 라이딩을 다니는데 전동 킥보드 3개 폴딩해서 실어도 사실 전혀 지장 없을 만큼 네, 사실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또 해치백이다 보니까 뭐 부족하면 폴딩을 해서 실어도 되고 앞에 프렁크도 있죠? 예, 프렁크도 있습니다. 프렁크 잘 쓰나요? 프렁크는 거의 이제 안 빼는 짐들 안 빼는 가거든요. 예. 뭐가 있을까요? 안 빼는 짐이? 사장님한테서 안 빼는 짐이 뭐가 있을까? 뭐 이제 안 신는 신발이라든지 사실 거의 쓰레기통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안 신는 신발? 네. 안 신는 신발 버려야죠. 아니 어떻게 저기다 이제 넣으니까 까먹고 이제 네. 뭐 세차할 때 가끔 열어봐서 생각나거나. 세차할 때야. 예.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이 차의 장점. 사실 이제 에이다스라고 이제 반자율 주행이 이제 당연히 뭐 테슬라나 뭐 또 BMW의 반자율 주행에 비해서는 뭐 조금 부족할 수는 있긴 한데 이제 뭐 이것도 똑같이 가격 대비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뭐 편하고 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막 급격하게 운전자나 뭐 다른 동승자들이 놀랄 만큼 그렇게 제동을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생각보다 멀리서 이제 인식을 해서 하고 뭐 이제 또 이게 내비게이션 연동된 반자율 주행이어서 이제 그 구간마다 이제 그 속도 제한에 맞춰서 속도가 자동으로 제어가 되고 뭐 커브길도 잘 잡는 것 같고 아예 이제 IC 탈출 구간처럼 이제 360도 도는 거는 조금 굼뜨는데 나머지는 사실 정체 구간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 좀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스 등급에 기본으로 들어가는지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어댑티브 하이빔이라고 해서 이제 지방의 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많이 어두운 길들이 있는데 이게 뭐 아우디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나 뭐 옆에 차들 지나가는 거 인식 잘해서 자동으로 이제 하양등 사양등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한 8단계로 나눠가지고 비춰주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놀랬고요. 사실 그게 있는지 전혀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저절로 켜지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실내 V12 기능 요거는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V6는 이제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킥보드를 충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캠핑 갔을 때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뭐 라면 포트 이런 거 간단하게 연결해서 뭐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거 쓸 때는 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그 정도 이제 웰컴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아이오닉 5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젊은 층을 겨냥한 좀 더 현대적인 기술을 많이 탑재한 차량이 아닌가.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 어떤 거죠? 사실 제가 느낀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제동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동력, 이제 네. 주행에 관련된 거고 이제 아무래도 운전자가 제동이 좀 밀리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이랑 이제 뭐 요 어스만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GT 라인이나 GT를 보면 길에서 이제 조금 디자인이 살짝 또 택시로 많이 풀렸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흰색 차종이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전기차라서 이제 느끼는 단점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도 있나요? 이거 좀 신경 더 써주지라고. 아, 제조사. 네. 이제 뭐 요런 도어 밑에 쪽에 플라스틱? 이제 요런 거는 사실 뭐 제가 내장재를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산 뭐 가격대의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나? 네, 그리고 뭐 제일 큰 건 사실 택시로 좀 많이 풀렸다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밤에는 가끔 이제 사람들이 제가 택시인 줄 알고 오인을 해서 그래도 손을 만약에 젊은 여자분이면 잠깐 멈칫할 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근데 다 남자분이더라고요. 남자분이시고. 네. 네.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아, 예. 어스였나요? 어스 산 네네네. 거였나? 어스 산 거 후회가 된다. 만약에 되게 다시 산다라고 한다면은 뭘로 가시나요? 저는 아마 지금 현재 이제 중고차 시세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모델 3 모델 롱레인지. 3로? 예. 아니 만약에 이제 EV6로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GT 라인, 네. GT로 가지 않을까. 네. 자, 그 다음에는 뭐 보증기간에 수리하신 거는 아까 저 히터 정도 하지만 아직 안 되고 있다. 네, 히터 및 이제 요게 또 파킹을 넣었을 때 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안 들어가는 뭐 그 에러가 뭐 이제 리콜이 떠가지고 이제 그거랑 몇 가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해서 한 2번인가 3번 정도 안내문을 발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토큐 가서 다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사실 거기 계신 메케닉 분들도 사실 이유나 뭐가 개선됐는지는 잘 모르시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 제조사에 아까 말씀드린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뭐가 개선이 됐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사실 저보다 더 없으면 없으셔가지고. 리콜 통지문에 써있지 않나요? 뭐가 좋았다? 아, 네네. 근데 이게 그거 외에도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막 이제 요런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고 요런 거를 사실 제가 이제 알아차려서 느끼고 네, 그 메케닉 분들은 그냥 이제 진단기 꽂으시고 소프트웨어 그냥 업데이트 누르시고 그냥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전기차만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아직 메케닉 분들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네. 자, 메인 따라서 정비성은 기아 오토큐인데 뭐 불편한 게 없죠? 네, 사실 뭐 전기차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소모품이나 이런 게 뭐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 정도인데 뭐 사실 그거는 제 지금 주행거리에서는 딱히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네, 뭐 워셔액만 갈면 이제 나머지는 뭐 네, 사실 정비성을 논할 아직까지 제가 뭐 장고장이나 뭐 이런 뭐 사고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딱히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월 얼마를 벌어야 EV6를 유지할 수 있다? 차장님 보시기에는 요건 이제 뭐 이제 구매 방법이 일시불이냐 뭐 이제 리스 할부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불로 구매를 했으니까 이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뭐 월 한 200만 원 벌어도 사실 유지를 하려면 충분히 가능한 차고. 보험료가 좀 높아서 그러시구나. 네, 이제 보험료는 뭐 이제 뭐 다 저 나이 때 차를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월 200이면 너무 남지 않나요? 순전히 차에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거진 차주님 봤을 때 한 4, 50만 원 정도? 아, 그쵸. 그래도 뭐 다른 이제 뭐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도 있고 차에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차에만 들어간다 했을 때는 뭐 사실 알바만 해도 뭐 이 차지 50만 원만 벌으셔도 사실 뭐 충분히. 그렇죠. 차가 일단 가정합니다. 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네네.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아까 풍절음이 잘 들린다. 네, 잡소리는 아직까지는 못 느껴봤고. 풍절음은 아까 80이라 말씀하셨죠? 풍절음은 네, 한 80 넘어가면. 커뮤니티 이슈는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차량 이슈 같은 거.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좀 어떠셨어요? 일단 첫째는 전기차를 거의 제가 주변에서 거의 가장 먼저 구매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반반 엇갈리는데 이제 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왜 이제 차는 전기차는 차가 아니다. 네, 뭐 토크 직발 다 알겠는데
굳이 내연기관이 지금 단종된 것도 아니고 음. 계속 신차가 나오는데 왜 굳이 이제 전기차를 샀냐 절반, 나머지는 이제 좀 신기해하는 사람들, 신기하다. 예, 한 번씩 타보고 싶다. 아니 그래도 유지비만 봤을 때도 이미 차준이 내연기관이 소나타였으면 기름값만 엄청 들었을걸요? 네네네. 제가 똑같이 운행을 했었는데 사실 소나타로 생각한 것보다 지출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뭐 부모님께서도 사실 음. 이게 생각보다 현대 국산차의 그냥 제일 중형 세단의 표본인 소나타인데 뭐 그게 N9도 아니었고 뭐 고성능차도 아니었음에도 생각보다 유류비가 뭐 제가 이제 주행거리가 좀 길고 뭐 그런 것도 그쵸. 있긴 하겠지만, 네네. 근데 뭐 사실 소나타 탈 때는 전기차만큼 제가 이렇게 집 앞 어디 마트 갈 때마다 차를 타고 그러진 않았는데 요게 아무래도 제가 버스비보다 차를 타고 가는 게 더 싸다는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치. 사실 조금 이제 걷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뭐 그것도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고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인데 이제 진짜 집 앞 거리도 다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아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재미난 특이한 네, 경험을 에피소드죠. 그쵸. 네. 맞아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EV6. 이거 꼭 알아야 돼. 일단 뭐 첫째는 제가 제일 뭐 전기차 구매 시에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충전 인프라인 것 같고요. 충전 인프라. 예, 그치. 일단 뭐 이제 본인이 회사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자택에는 뭐 집밥이 얼마나 있는지, 또 뭐 있다면 단가나 아니면 집밥에 이제 주차 자리나 이제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차선책으로 어느 집 주변에 충전소를 가면 있는지. 충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 제가 했듯이 이제 서칭을 해놓고 예, 그런 것들 뭐 주차비는 얼마고 이제 이런 충전에 관련 부수적인 이제 지출들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자기가 내연기관을 탔을 때보다 이제 좀 더 아낄 수 있는 그 기대하는 이제 그 비용이 부합하는지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이거랑 아이오닉 5는 진짜 그냥 개인 취향, 디자인이랑 뭐 그런 거 외에는 배터리도 똑같은 거 들어가고 모터도 똑같은 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밥이 없다. 그 집밥 없음. 추천하시나요? 집밥 없으면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불가능? 가능? 일단 회사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케이. 회사밥 있으면 충분히. 예, 그리고 이제 둘 다 없다라는 전제하에 아무래도 수도권 아니신 분들은 제가 권장을 안 드리고요. 수도권 권장하고. 예를 들어 강원도만 가도 충전소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이제 뭐 군청이나 이제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대부분 또 강원도에 놀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충전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밥, 집밥 없으면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렵고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은 근데 추천해요? 수도권은 아무래도 뭐 백화점, 마트, 뭐 진짜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이제 저희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많아서 만약에 차주님이 집밥 없어도 차주님 지금 만약에 저는 운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왜냐면은 뭐 마트 가서 어쩌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차에 또 있어야 되잖아요. 뭐 맞죠? 그렇긴 하죠. 예. 하지만 난 그래도 추천할 것 같다. 네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이 차 사고 싶다. 등급 추천이나 뭐 선택 옵션 추천 좀 해달라고 좀 여쭤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차주님께서는 일단은 뭐 당연히 GT라인을 추천을 할 거다. 그리고 후륜구동도 될 수 있으면 추천할 것 같아요. 후륜구동에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많이 없고, 출력도 요게 225마력으로 알고 있는데, 후륜이 아무래도 제가 정확한 출력 차이는 모르는데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나간다고 하고, 이제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눈비 많이 오는 환경에서 아무래도 4륜이 조금 더 주행하는데 안정감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GT 라인 딱 4륜 구동해서 메르디안이랑 썬루프 다 넣어서 그냥 풀옵션으로 출고하시는 게. 4륜으로 그냥? 네, 후륜 말고? 네. 4륜으로 그냥 풀옵션으로 추천할 것 같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EV6 약간 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방분들 네. 추천을 못할 것 같고 뭐 다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죠, 그렇죠? 네네. 자, 차주님한테 이 차란 뭐죠? 어떤 걸까요? 이 차랑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냥 어디든지 같이 가는 친구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딜 가도 제가 이 차를 많이 이제 갖고 다녀가지고 버스비보다 싸고 뭐 그쵸. 이제, 아무리 뭐 겨울철 여름철 전비 차이가 크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또 발 컨트롤 하면은 전비는 어느 정도 제 적정선 내에서 그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버스비나 뭐 택시비보다는 훨씬 저렴한 건 사실이거든요.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한 4.3 정도 줄 것 4.3? 같습니다. 네. 마이너스 0.7점이 궁금한데 어떤 거죠? 일단 첫째는 뭐 제동력, 그리고 브레이크, 그립. 그립. 네.
그러고 뭐 이제 뭐 제 차에 빠진 좀 아쉬운 옵션들, 예를 들면 이제 계기판이 이제 시인성이 좀 안 좋아서 위치 때문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나 이제 선루프의 부재, 이제 뭐 그런 거 정도 때문에 아마 자, 다시 산다면 난 테슬라 모델 3 살 거다. 뒤도 안 돌아본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저거 때문에 오토파일럿, 네. 그게 사실 제일 큰 이유고, 지방을 좀 많이 다니시니까. 네. 나머지는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그 인풋 태블릿을 통해서 이제 뭐 충전 중에 넷플릭스 본다든지 뭐 이제 게임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 EV6에는 불가능해서 DMB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다 말씀하신 거. 네, 뭐 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즐거웠습니다. 아, 예.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예, 뭐가 좀 빠지셨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말씀해주세요. 일단 뭐 이것도 겨울철 고질병이긴 한데 네. 이제 히터를 틀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은 정말 그 이제 악셀에 발을 올릴 때마다 한 주행 가는 거리가 2km씩 줄어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히터가 아무래도 이게 히트 펌프가 장착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게 뭐 열이 들어오는 이제 소스가 없다 보니까 열을 진짜 오로지 전기로 만들어내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칸 한 칸 공조를 올릴 때마다 이제 히터는 실제로 작동도 안 하지만 주행 가는 거리는 30, 20씩 계속 깎여서 뭐 4단에 놓고 하면은 진짜 200km 초중반 주행 가는 그래요? 거, 네, 그렇게 찍히는 거. 아까 3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겨울철에. 네, 그거는 이제 히터를 뭐 1단이나 아니면 열선만 의지했을 때. 근데 만약 히터를 많이 네. 켰으면 200km 나오나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히터를 그렇게 건조해서 많이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두껍게 껴입고 이제 열선 그냥 시트에 의존하는데 핸들 열선이라.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예.